코스닥이 오늘 또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다 개인 투자자들 덕분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코스닥 벤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뭐 특히 복귀를 해보자면 8월 같은 경우에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죠. 코스닥 시장 거래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지난 3월 중순 즈음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뭐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낙폭을 이용한 차익을 노리면서 시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거래소 지난해 요 시점쯤 9월 달에 거래소 시장의 개인 비중을 보면 한 45% 정도 됐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55%, 개인이 한 45%.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개인 매매가 한 78%, 80% 정도 되더라고요. 거래소 내에서도 80% 정도 개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은 원래 전통적으로 개인이 거래를 많이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면 한 85% 정도 코스닥이 이제 뭐 개인이 차지한 비중이 85% 정도 됐었는데 어제 보니까 92%, 91% 정도 되더라고요. 압도적이네요. 네네. 이제. 거의 뭐 개인들의 거래가 거래소하고 코스닥 두 개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90% 이상, 즉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거의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개인들의 투자 비중 높아진 게 코스닥 시장의 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으로 보더라도 거래소 지난해 평균이 뭐 5조에서 6조 이 정도 됐었는데 거래 대금이 하루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뭐 최근에는 거래소 30조, 코스닥 35조 뭐 이 정도 된 상황이죠. 굉장히 뭐 대여섯 배 정도의 거래 대금이 예년 대비, 지난해 동기간 대비 또는 뭐 최근 대비해서 뭐 몇 배씩 거래 대금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거의 개인들의 어떤 기여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저희가 지금 코스닥 거래 활성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특집으로 전문가님들을 모셔보면 코스닥이 연고점은 물론이고 900을 넘어서 1000석 간다라고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수 커졌거든요. 연구원님 보시기에도 정말 1000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 코스닥 거래가 활성화된 이유, 활발한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1000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주식 비중, 거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코스닥 거래가 활발하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냐? 그동안 보면은 그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뭐 시드머니라고 하면 이제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뭐 채권 투자라 이런 것들이 뭐 개인들은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채권 투자는 개인들이 뭐 접근하기 쉽지가 않고요. 부동산은 뭐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런 이유들로 마땅한 재테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20, 30대 투자자들이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왔죠.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 그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뭐 시장이 계속 또 활발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세 번째 이유를 또 들자면요. 보통 코스닥 시장 그 임기에 따른 그 정부의 어떤 그 임기 내에서의 그 추이를 보면은 임기 초기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 3년 차, 즉 한 3년이 지나고 절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 보통 그 정부가 2기 내각이 구성이 되죠. 처음에 이제 1기 내각이 구성이 되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2기 또는 3기 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임기 말 정도에 생기는 레임덕 현상. 그거 이전에 정부는 뭔가를 많이 우리 서민들한테 또는 뭐 그 친정부적인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임기 초기에 코스닥이 좀 오르고요. 임기 3년 차 되었을 때 좀 코스닥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8, 19, 20, 그렇지. 2017년 5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만 3년. 그 이후로 최근에 보면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정부의 어떤 그 임기 내에서의 그 어떤 그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즈음이면은 코로나19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좀 낼 시기 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최근에 나온 정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 정책 포함해서 그 전에도 좀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다 하더라도 그 코스닥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유일 텐데 외국인 기관들 투자 기간 길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런데 개인들은 투자 기간이 그렇게 외국인 기관 대비 길지 않습니다. 뭐 장기 투자라고 해도 뭐 2, 3개월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매가 훨씬 더 많겠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코스닥 거래의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즉 이런 것들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닥 거래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거래가 많다면 시장이 받쳐지겠죠. 뭐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좀 더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몇 가지 좀 선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에 따른 뭐 온기는 좀 짚어진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이 1,000싹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제 조건을 하나씩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계속 유지가 되고 1,000까지 가려면 아직 한 120포인트 남았죠. 네.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장중에 고점에 좀 주식을 사신 분들은 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무튼 1,000을 가려면은 두 가지가 좀 선제되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펀더멘탈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이 어떤 그 실적 장세가 아니고 유동성 장세, 즉 돈의 힘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상승하려면은 실적 또는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모습도 펀더멘탈이 좀 뒷받침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 한 가지 하고요. 그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때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엔 둔감합니다. 즉 지금 뭐 아무리 나쁜 이야기 나와도 뭐 이 정도는 오케이, 뭐 나 그래도 투자할래, 뭐 이런 심리가 있겠죠.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호재에 지금 예민하고 악재에 둔감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금 지수가 좀 하락 또는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악재에 예민해지고 악재가 뭔가 한 개 나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되고요. 펀더멘탈 개선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전제가 된다면은 뭐 1,000포인트, 1,100포인트, 1,200포인트 갈 텐데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즉 그러면은 펀더멘탈 개선은 좀 용이하냐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펀더멘탈 좋아질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른 것은 코로나가 극복되어진다면은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기대감 때문에. 네,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다 극복이 뭐 백신이 나오거나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다 잘 대비를 해갖고 극복이 되어진다면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있나요? 기대할 게 없어질 쉽진 것이라는 않을 생각을 것 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할 게 있어야 되는 그 다음 기대할 게 어떤 것들이죠? 펀더멘탈 개선일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이 되어진다면 그래 다음에 또 펀더멘탈 개선이 될 테니 뭐 또 기업 실적들이 좋아질 테니 또 투자하자 해가지고 계속 갈 텐데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것들 그 극복 그만큼의 그 반등은 이미 되었거든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했죠. 근데 그만큼 더 좋아지려면은 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뭐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없거든요. 즉 경기가 뒷받침돼야 그 네. 괴리가 좀 좁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4분기, 네. 1분기까지는 크게 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하반기 이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대할 게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 개선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네.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계속 뭐 이야기 나오는 리스크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질까 또는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 투자를 새로 시작한 분들은 20, 30대 공격적인 투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시점쯤 되면은 나오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양도세 이슈일 것 같고요. 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좀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좀 뭐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3억 원이나 돈이 뭐 크지 뭐
대주주 양도세 부과하는 기준으로는 너무 작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강행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미지수긴 하지만 매년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요 이슈도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장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용장구에 대한 이야기 뭐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면 할 때마다 좀 나오곤 있었었는데 뭐 최근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 신용장구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신용장구도 조금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거는 뭐 오케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아까 오히려 말씀드린 이쪽을 신용잔고 쪽이 많이 쌓이는 거를 뭐 시장 유동성 파티 끝나지 않았다라고 또 긍정적인 요건으로 판단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건 네. 양날의 검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첫 번째 거 말씀드린 양도세 이슈는 좀 계속 리스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 시장이 번째. 지금 네. 실적으로 올랐다면은 또는 펀더멘탈로 올랐다면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 시장이 원래 견고한데 단기적인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좀 빠졌으니 난 더 살래. 추가 매수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최근에 모멘텀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만약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횡보라거나 한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처럼 많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갖고 시장이 빠지거나 종목들이 빠진다면은 거의 추가적으로 나 여기서 더 살래가 아니고 나도 매도에 좀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전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그러네요. 고점 막혀 있다라고 보시네요. 아니 뭐 고점이 막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잘 돼야 될 텐데 되어야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같은 시장에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다면 이제 종목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이오 종목 위주로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면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정부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네네네.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예. 바이오 사실은 전통 바이오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 전통 바이오라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 바이오인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최근에 오른 바이오 기업들은 진단 키트나 방역 코로나19 관련, 뭐 관련주. 의료기기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좀 더 이끌려면은 신약 개발 쪽이 좀 많이 올라야 될 텐데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 이미 많이 최근 몇 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에는 뭐 아주 시장을 견인할 만큼 오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네. 말씀하신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에 좀 더 저희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코스닥 시장에서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많이 코스닥 시장에 그 지수 또는 테마들을 형성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항상 저희도 가장 1등으로 보는 그 어떤 뭐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종목들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관련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미리 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코스닥 수혜주로 꼽아주셨던 종목들이 보입니다. 관련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코스닥 수혜주는 아니고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도 좀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수혜주라기보다는 관련주로 좀 보시고요. 이미 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기업들 다 따라서 한꺼번에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최근에 정부가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게임, BBIG KRX 지수라는 풀을 만들어갖고 40개 기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보신다면 그 기업들 내에서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닌 관련주들 좀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뭐 5G 계속 관심 있을 것 같고요. 5G 중에서는 말씀드린 그동안에 많이 대장주 말고는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에이스테크, HFR, 서진시스템 이 정도가 이제 좀 더 오른 기업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요. 네. 스마트 의료는 뭐 이지케어텍, 비트컴퓨터가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둘 다 패스인가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지케어텍이 오늘 오케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지고 좀 조정받을 때 계속 좀 그 비중을 좀 실은 게 더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 또는 섹터들이 있는데 4개로 이제 조금 압축한 거는 그 중성주 중에 포함된 것들이 많은 이제 그 그린 뉴딜 정책 섹터들을 좀 그 뽑아본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린 스마트 스쿨도 이제 뭐 중성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가 얘기한 정부 그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스쿨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매주라든지 웅진시크빅 이런 회사들이 좀 뭐
많이 수혜를 입거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 앞에 두 기업들보다는 뒤에 있는 DMS나 스페코 이 기업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5G는 KMW 뒤에 있는 에이스테크부터 세 개 기업, 그리고 스마트 의료는 이지케어텍, 스마트 스쿨은 아이스크림 에듀, 웅진 싱크빅,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은 DMS나 스페코 이 정도 기업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친절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뽑아서 엑기스 종목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그 뭐 탑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조정받을 때 좀 뭐 이렇게 비중을 좀 네, 높이시는 전략부터 챙겨보면서. 네, 그런 전략을 좀 꼭 가지시고요. 첫 번째 기업으로는 DMS라는 기업을 좀 DM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관련 기업이고 원래 본업은요. 그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회사 한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만으로 이 회사는 뭐 지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다 그 설명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렇다면은 풍력 사업부도 있고 의료기기 사업부도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이니 거기서 창출되는 그 기업 가치 증분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업인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는 좀 차치하고요.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회사는 그 중소형 풍력 발전기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전에서 계속 이 회사랑 같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중소형 풍력 발전기를 많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이 땅이 넓지 않은 또는 뭐 여건이 마땅치 않은 대형 풍력 발전기가 뭐 좀 여의치가 않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중소형 풍력 발전기는 뭐 아주 계속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점 대비 오늘 20% 올랐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은 무조건 이 회사는 좀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째로 코스맥스 MBT 말씀드릴까요? 네. 코스맥스 MBT 그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건기식 OEM 하는 회사, ODM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그리고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2분기, 3분기부터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건기식은 계속 뭐 시장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그 섹터이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관련주로도 같습니다. 엮이고요. 그렇죠? 네네. 그동안 얘기 안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새롭게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MS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일 여지도 있고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 기업의 리레이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종목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잘 가면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또 말씀 모셔가지고. 주시면 또 나와 출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코스닥 벤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